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사연입니다. 명절이 되면 을에 나오는 이야기죠. 시댁과 친정, 사위와 며느리의 차별 대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위가 설거지하려고 일어서면 어떻게 되나요? 시부모님이 손사래를 치며 앉아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럼 며느리가 설거지하려고 일어서면요? 당연하다는 듯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다. 이게 과연 공평한 일일까요? 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결혼 6년차 며느리입니다. 그동안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위는 손님이고 며느리는 식구라는 말 들어보셨죠? 손님은 대접받아야 하고 식구는 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며느리도 손님 아닌가요? 사위도 식구 아닌가요? 오늘 사연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시부모라면, 장인장모라면 어떻게 해야 공평한 것인가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사이가 좋습니다. 아이도 한 명 있습니다. 평범한 맞벌이 부부입니다. 문제는 시댁입니다. 정확히는 시댁과 친정의 차별 대우입니다. 사위와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다릅니다. 결혼 초부터 느꼈다고 합니다.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며느리인 사연자분만 일을 합니다. 음식 준비, 설거지, 상 차리기, 정리, 모든 일을 며느리가 합니다. 그런데 친정에 가면 어떨까요? 사위인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모든 걸 다 하십니다. 남편이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손사래를 치며 앉아 있으라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위는 손님이고 며느리는 식구니까 당연한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왜 며느리만 일을 해야 하는가? 왜 사위는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둘 다 결혼해서 새로운 가족이 된 사람들 아닌가? 특히 아이를 낳고 나서 더 심해졌습니다. 육아 문제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부모님은 손주를 무척 예뻐하십니다. 하지만 봐주지는 않으십니다. 바쁘다고 하십니다. 건강이 안 좋다고 하십니다. 아직 일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시누이의 아이는 봐주십니다. 시누이가 일을 나가면 일주일에 이틀은 꼬박꼬박 봐주십니다. 벌써 3년째입니다. 사연자분이 부탁드렸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봐주실 수 있냐고, 육아가 너무 힘들다고, 맞벌이라 정말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시누이 아이도 보느라 힘든데 며느리 아이까지 보면 죽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연자분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시누이 아이는 일주일에 이틀씩 3년째 봐주시면서 며느리 아이는 하루도 못 봐주신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억지로 부탁해서 봐주시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대신 친정어머니께 부탁드렸습니다. 친정어머니는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일주일에 사흘을 봐주셨습니다. 아침 일찍 오셔서 저녁 늦게까지 봐주셨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어머니가 아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며느리 친정에서 손주를 봐준다는 게 마음에 안 드신다는 겁니다. 왜 마음에 안 드실까요? 친정에서 손주를 보면 친정 쪽으로 기울까봐 그러신답니다. 손주가 할머니보다 외할머니를 더 따르면 섭섭하다는 겁니다. 사연자분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은 안 봐주시면서 친정에서 봐주는 건 싫다니요? 그럼 누가 아이를 봐야 하나요? 하루 24시간 엄마 혼자 봐야 하나요?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대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친정어머니께 계속 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이 왔습니다. 추석 전날부터 시댁에 갔습니다. 차례 준비를 도와드린다고 갔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하시기엔 힘드시니까요. 도착하자마자 일이 시작됐습니다. 장 보러 가고 재료 다듬고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밤새 일했습니다. 남편은 뭘 했을까요? 거실에서 TV 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심부름 정도 했습니다. 무거운 거 나르는 일 정도였습니다. 사연자분이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같이 좀 도와달라고 전이라도 같이 부치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남자가 부엌일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냥 당신 혼자 하라고 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원래 그런 거라고 명절엔 늘 이랬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추석 당일이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형제분들도 오셨습니다. 15명 정도 모였습니다. 차례를 지냈습니다. 차례상을 차리는 건 당연히 며느리인 사연자분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시하시면 사연자분이 실행했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 남자들은 절만했습니다. 여자들은 상 차리고 음식 데우고 그릇 나르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차례가 끝났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입니다. 음식을 다시 차렸습니다. 차례상과는 또 다른 식사상을 차렸습니다. 남자들이 먼저 먹었습니다. 여자들은 부엌에서 이것저것 더 준비했습니다. 남자들이 다 먹고 나서야 여자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가 시작됐습니다. 15명이 먹었으니 설거지할 게 산더미였습니다. 사연자분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같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위가 설거지하러 왔습니다. 사연자분의 남동생 사위였습니다. 남편의 여동생 남편이었습니다. 사위가 설거지를 도우려고 소매를 걷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앉아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손사래를 치시며 사위는 설거지 안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거실 가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사위가 괜찮다고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완강하셨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사위가 설거지를 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사위는 거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자들과 함께 TV를 봤습니다. 사연자분은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위는 설거지를 안 해도 되고 며느리는 해야 하는가? 이게 대체 뭔가 싶었습니다.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자들은 편하게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설거지를 도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사연자분은 참다 못해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설거지를 안 도와주냐고. 사위는 도우려고 했는데 당신은 왜 가만히 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선 원래 그렇다고 했습니다. 남자들은 설거지 안 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연자분이 반박했습니다. 그럼 친정에선 왜 당신은 설거지 안 하냐고, 친정 가면 장모님이 설거지하라고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친정에선 남편이 설거지하려고 하면 장모님이 말리시니까요. 사연자분이 계속 말했습니다. 친정에선 당신이 손님 대접받으면서 여기선 나보고 일하라는 게 공평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서 왜 이러냐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6년 동안 참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연자분이 말씀드렸습니다. 사위는 설거지 말리시면서 며느리는 당연히 하는 게 공평하냐고, 왜 사위와 며느리를 다르게 대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원래 그런 거라고 하셨습니다. 사위는 손님이고 며느리는 식구라고 하셨습니다.
사연자분이 반박했습니다. 그럼 친정에선 남편이 손님 대우받는데 시댁에선 왜 며느리만 일해야 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친정은 친정이고 시댁은 시댁이라고 각자 문화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사연자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문화가 다른 게 아니라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왜 며느리만 손해를 봐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명절 분위기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버릇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른한테 대드냐고 예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연자분은 서러웠습니다. 6년 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 한번 말했더니 버릇 없다고 하시니까요. 남편이 사연자분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화를 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고 부모님 기분 상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연자분이 울었습니다. 나는 기분 상해도 되냐고, 나는 사람이 아니냐고, 왜 나만 참아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그런 거라고, 다른 집도 다 그렇다고, 왜 유독 우리 집만 그러냐고 했습니다. 사연자분이 말했습니다. 다른 집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래야 하냐고, 잘못된 건 고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결국 싸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절 분위기를 다 망쳤다는 소리를 들으며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싸움은 계속됐습니다. 남편은 사연자분이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한테 예의 없이 굴었다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연자분은 절대 사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하냐고, 오히려 시부모님이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모님이 왜 사과하냐고, 부모님은 잘못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사연자분이 반박했습니다. 사위와 며느리를 차별한 게 잘못 아니냐고, 손주 돌봐주는 것도 차별하고, 명절에 일 시키는 것도 차별하는데 이게 잘못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고, 원래 그런 거라고, 당신만 유난 떤다고 했습니다. 사연자분은 절망했습니다. 남편마저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연자분한테 직접 전화하신 게 아니라 남편한테 전화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사과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명절 분위기 다 망쳤으니 전화로라도 사과하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사연자분한테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사연자분은 거부했습니다. 절대 사과할 수 없다고, 잘못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고,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사연자분이 말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를 하면 뭐가 바뀌냐고, 다음 명절에도 똑같을 거 아니냐고, 근본적인 게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뭘 바꾸냐고, 원래 그런 건데 뭘 어떻게 바꾸냐고 했습니다. 사연자분이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첫째, 명절에 며느리만 일하는 거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같이 일해야 한다고, 아니면 사위도 같이 일하든지 며느리도 쉬든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손주 돌보는 것도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누이 아이만 봐주고 며느리 아이는 안 봐주는 건 차별이라고, 둘 다 봐주든지 둘 다 안 봐주든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셋째, 사위와 며느리를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위는 손님 대접하고 며느리는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둘 다 손님으로 대하든지 둘 다 식구로 대하든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말처럼 쉽냐고, 부모님 나이가 이미 70이 넘으셨는데 지금 와서 바꿀 수 있냐고 했습니다. 사연자분이 말했습니다. 못 바꾸면 나도 더 이상 못 참는다고, 다음 명절엔 시댁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명절에 시댁을 안 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사연자분은 단호했습니다.
말이 된다고 일하러 가는 거면 안 가는 게 맞다고 차라리 집에서 쉬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그럼 나 혼자 가라는 거냐고 아이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사연자분이 말했습니다. 혼자 가든지 아이 데리고 가든지 알아서 하라고 나는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남편과 말을 안 했습니다. 냉전이 이어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다고 했습니다. 사연자분의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건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설득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70평생 그렇게 사신 분들인데 지금 와서 바꾸라고 하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사연자분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나보고 계속 참으라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명절을 번갈아 가자고 했습니다. 추석엔 시댁, 설엔 친정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사연자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해결책이 아니라고 시댁 갈 때마다 일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남편이 다시 제안했습니다. 그럼 명절에 시댁 가되 일은 최소한만 하자고 설거지 같은 건 남편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연자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허락하시겠냐고 아들이 설거지하는 거 못 견뎌 하시는데 가능하겠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해 보겠다고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제는 남자도 집안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사연자분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과연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말에 남편이 혼자 시댁에 갔습니다. 부모님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러 갔습니다. 저녁 때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이해를 못 하셨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며느리가 시켰냐고 물으셨답니다. 남편이 설명했답니다. 며느리가 시킨 게 아니라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사위와 며느리를 다르게 대하는 건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답니다.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답니다. 며느리한테 세뇌당했다고 아들이 변했다고 하셨답니다. 하지만 남편이 끝까지 설명했답니다. 친정에 가면 본인은 손님 대접받는데 시댁에선 아내만 일하는 게 미안하다고 이제는 본인도 집안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답니다. 시아버지가 끼어드셨답니다. 아들이 집안일을 하면 체면이 깎인다고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셨답니다. 남편이 반박했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요즘은 남자들도 다 집안일 한다고 본인 친구들도 다 한다고 말씀드렸답니다. 한참을 이야기했답니다. 설득하고 또 설득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어머니가 한 발 물러서셨답니다. 아들이 그렇게까지 말하면 해보라고 다음 명절엔 아들도 일을 도와보라고 하셨답니다. 대신 며느리가 먼저 사과하라고 하셨답니다. 남편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사과 전화 한 통만 해달라고 그럼 다음 명절부터는 본인도 일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사연자분은 고민했습니다. 사과를 해야 할까요? 본인은 잘못한 게 없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노력한 걸 보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절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형식적인 사과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명절에 분위기 망쳐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받아주셨습니다. 괜찮다고 며느리도 힘들었을 거라고 이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음 명절엔 아들도 일을 시키겠다고 며느리만 일하게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연자분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드디어 뭔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렸습니다. 손주 돌보는 것도 공평하게 해달라고 시누이 아이만 봐주지 말고 본인 아이도 가끔 봐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난색을 표하셨습니다. 그건 좀 어렵다고 체력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연자분이 말했습니다.
그럼 시누이 아이도 그만 봐달라고 둘 다 봐주시든지 둘 다 안 봐주시든지 해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하셨습니다. 그건 딸이 섭섭해할 거라고 지금까지 봐줬는데 갑자기 안 봐주면 딸이 서운해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사연자분이 반박했습니다. 그럼 며느리는 섭섭해도 되냐고, 며느리 마음은 중요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겠다고, 딸과 상의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뭔가 조금은 바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바뀌진 않겠지만 조금씩이라도 나아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시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화가 잔뜩 난 목소리였습니다. 왜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냐고 따졌습니다. 손주 돌보는 거 그만두라고 했냐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화를 냈습니다. 사연자분이 설명했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시누이 아이만 봐주고 본인 아이는 안 봐주는 게 차별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시누이가 반박했습니다. 어머니가 힘드시다고 하시는데 왜 억지로 봐달라고 하냐고, 그건 어머니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사연자분이 말했습니다. 그럼 시누이 아이도 그만 봐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힘드시다면서 왜 시누이 아이는 계속 봐주시냐고 물었습니다. 시누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본인 딸이니까 그렇다고 친딸 손주랑 며느리 손주랑 똑같을 수 있냐고 했습니다. 사연자분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손주는 다 똑같은 손주 아니냐고, 왜 차별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그게 현실이라고, 원래 그런 거라고, 왜 이해를 못하냐고 했습니다. 결국 시누이와도 싸우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한숨만 나왔습니다. 남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시누이한테 전화 왔다고 화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난처해했습니다. 누나한테 미안하다고, 누나도 이해해달라고 말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원칙의 문제라고, 차별은 안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그리고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추석처럼 또 며느리만 일하게 될까요? 설날 전날 시댁에 갔습니다. 남편과 아이와 함께 갔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아들도 같이 일을 도우라고, 며느리 혼자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허락하신 겁니다. 남편이 부엌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신 겁니다.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색해했지만 열심히 도왔습니다. 재료를 다듬고 전을 부치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부엌 일을 하는 게 보기 안 좋다고 나가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말리셨습니다. 요즘은 다 그렇다고, 남자들도 집안일 하는 시대라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못마땅해 하셨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설날 당일이 되었습니다. 차례를 지냈습니다. 이번에도 남편이 도왔습니다. 상을 차리고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위도 같이 일을 했습니다. 시누이 남편이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사연자분은 감격했습니다. 드디어 바뀐 겁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설날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다고, 일을 같이 하니까 금방 끝났다고 했습니다. 사연자분도 동의했습니다.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수월했다고, 남편이 도와주니까 고마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다고 했습니다. 사연자분은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해 준 것도 고마웠고 직접 일을 도와준 것도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손주 돌보는 문제였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손주 문제로 이야기하자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딸과 상의해 봤는데 딸이 아직은 어머니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딸 아이를 계속 봐줘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며느리 아이도 한 달에 한 번은 봐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렵긴 하지만 며느리가 서운할까봐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연자분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요? 시누이 아이는 일주일에 이틀인데 본인 아이는 한 달에 한 번이라니요? 하지만 이것도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안 봐주셨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봐주신다니까요? 고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되시면 좀 더 자주 봐주시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손주를 봐주셨습니다.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누이가 사연자분한테 차갑게 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족 모임에서 만나도 인사만 하고 대화를 안 했습니다. 전화도 안 하고 연락도 끊어졌습니다. 남편이 걱정했습니다. 누나가 왜 저러냐고, 사연자분이 뭐 잘못한 거 있냐고 물었습니다. 사연자분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잘못한 게 없는데 시누이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시누이한테 물어봤답니다. 왜 사연자분한테 차갑게 구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답니다. 시누이가 말했답니다. 며느리 때문에 어머니가 힘들어 하신다고, 손주 돌보는 것도 원래는 본인 아이만 봐주시면 편하신데 며느리가 억지로 자기 아이도 봐달라고 해서 어머니가 힘드시다고 했답니다. 남편이 반박했답니다. 그게 아니라 공평하게 하자는 거라고, 누나 아이만 봐주고 본인 아이는 안 봐주면 차별 아니냐고 말했답니다. 시누이가 화를 냈답니다. 친딸이랑 며느리랑 똑같을 수 있냐고, 당연히 친딸 손주가 더 예쁜 거 아니냐고 했답니다. 남편이 어이없어 했답니다. 손주는 다 똑같은 손주라고 왜 차별하냐고 물었답니다. 시누이가 말했답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다고, 며느리가 이상한 소리를 해서 가족 분위기가 다 이상해졌다고 했답니다. 결국 남편과 시누이도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가족 관계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사연자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걸까요? 공평하게 대해달라고 한 게 잘못인 걸까요? 아니면 시댁 식구들이 잘못한 걸까요? 사위와 며느리를 차별하고 손주도 차별한 게 잘못인 걸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참 복잡한 심정입니다. 일단 사연자분 입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6년 동안 참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혼자 일했습니다. 사위는 손님 대접받는데 본인은 일만 했습니다. 손주 돌보는 것도 차별받았습니다. 시누이 아이는 일주일에 이틀씩 봐주는데 본인 아이는 한 번도 안 봐주셨습니다. 이게 공평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명백히 차별입니다. 사위와 며느리는 둘 다 시댁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손님 대우받고 한쪽은 일만 합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누이 손주나 며느리 손주나 다 똑같은 손주입니다. 그런데 한쪽만 돌봐주고 한쪽은 안 돌봐줍니다. 이것도 차별입니다. 사연자분이 문제 제기를 한 건 당연합니다. 잘못된 건 고쳐야 합니다. 6년 동안 참았으면 충분히 참은 겁니다. 그런데 시댁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70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바꾸라고 하니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시어머니 세대에서는 사위가 손님이고 며느리가 일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게 문화였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손주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딸 손주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며느리보다 친딸이 더 편하고 친딸 아이가 더 예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과 행동은 다릅니다. 친딸이 더 편하더라도 며느리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친딸 손주가 더 예쁘더라도 며느리 손주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라면 공평해야 합니다. 차별은 관계를 망칩니다. 사연자분이 이렇게 서운해하는 것도 결국 차별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명절 일은 공평하게 나눠야 합니다. 며느리만 일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함께 일해야 합니다. 사위가 설거지하려고 하면 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며느리가 쉬려고 하면 쉬게 해줘야 합니다. 이 사연의 시댁에서는 설날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들과 사위가 함께 일을 도왔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해야 합니다. 둘째, 손주는 공평하게 대해야 합니다. 친딸 손주만 돌봐주고 며느리 손주는 안 돌봐주면 차별입니다. 돌봐줄 여력이 안 되면 둘 다 안 돌봐주는 게 맞습니다. 돌봐줄 수 있으면 둘 다 돌봐줘야 합니다. 이 사연의 시댁에서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며느리 손주를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적은 횟수지만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늘려가야 합니다. 셋째, 며느리도 사위도 똑같이 대해야 합니다. 사위는 손님이고 며느리는 식구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둘 다 손님이든지 둘 다 식구이든지 해야 합니다. 넷째, 남편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사연의 남편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아내 편을 들어줬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했고 직접 일도 도왔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중재해야 합니다. 어머니 편만 들어서도 안 되고 아내 편만 들어서도 안 됩니다. 공평하게 판단하고 잘못된 건 고쳐야 합니다. 다섯째,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 사연의 문제는 6년 동안 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연자분은 속으로만 사귀고 겉으로는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추석날 폭발했습니다. 진작 대화했으면 어땠을까요? 시어머니께 정중하게 말씀드렸으면 어땠을까요? 명절에 일이 너무 힘들다고, 남편도 같이 도와주면 좋겠다고, 손주도 가끔 봐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면요. 물론 시어머니가 받아들이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화는 했을 겁니다. 그러면 추석 날처럼 폭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섯째,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사위가 손님이고 며느리가 일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요즘은 남녀평등 시대입니다. 남자도 집안일하고 여자도 쉴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며느리였을 때 그랬으니까 지금 며느리도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일곱째, 시누이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연에서 시누이가 제일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본인 아이만 봐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며느리가 문제 제기하니까 오히려 화를 냅니다. 시누이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만약 며느리 입장이라면 어떨까? 시누이 아이는 봐주고 내 아이는 안 봐주면 기분이 어떨까? 당연히 서운할 겁니다. 역지사지가 필요합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입장도 생각해야 합니다. 여덟째, 완벽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연의 시댁도 한 번에 다 바뀌진 않았습니다.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설날에 아들과 사위가 일을 도왔습니다. 손주도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겁니다. 사연자분도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공평함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공평해야 합니다. 차별은 관계를 망칩니다. 사위와 며느리를 다르게 대하면 며느리가 서운합니다. 손주를 차별하면 며느리가 섭섭합니다. 이런 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관계가 나빠집니다. 시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며느리도 사위도 똑같이 대해주세요. 둘 다 가족입니다. 둘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며느리만 일 시키지 마세요. 사위만 손님 대접하지 마세요. 공평하게 대하세요. 그래야 며느리도 시댁을 편하게 생각합니다. 손주도 공평하게 대해주세요. 친딸 손주만 예뻐하지 마세요. 며느리 손주도 똑같은 손주입니다. 똑같이 사랑해 주세요.
그래야 며느리도 마음을 엽니다. 며느리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참기만 하지 마세요. 서운한 게 있으면 말씀드리세요. 물론 정중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화하세요. 그리고 완벽을 기대하지 마세요. 시부모님도 사람입니다. 한 번에 다 바뀌긴 어렵습니다. 조금씩 바뀌는 걸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남편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아내 편을 들어주세요. 어머니 편만 들지 마세요. 공평하게 판단하세요. 잘못된 건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명절에 일을 도와주세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세요. 아내가 혼자 일하게 두지 마세요. 시누이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역지사지하세요. 내가 며느리였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차별받으면 기분이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본인 아이만 봐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서운한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 사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공평해야 한다는 겁니다. 차별은 관계를 망칩니다. 공평함이 관계를 지킵니다. 사위와 며느리를 똑같이 대하세요. 손주도 똑같이 사랑하세요. 명절 일도 공평하게 나누세요. 그래야 모두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대화하세요. 참지만 말고 이야기하세요. 물론 정중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대화가 관계를 살립니다. 완벽을 기대하지 마세요. 조금씩 바뀌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세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질 겁니다. 사연자분께 말씀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문제 제기하신 거 잘하셨습니다. 6년 동안 참은 것도 대단하지만 이제는 말씀하신 것도 잘하신 겁니다. 남편분도 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 못했지만 나중에는 아내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하고 직접 일도 도우셨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시어머니도 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우셨겠지만 결국 한 발 물러서셨습니다. 아들이 일하는 걸 허락하시고 손주도 봐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세요. 앞으로 더 나아질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공평해질 겁니다. 관계도 더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명절 때마다 며느리만 일하시나요? 사위는 손님 대접받고 본인만 고생하시나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세요. 정중하게 말씀드리세요.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공평하게 대해달라고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말하세요. 도와달라고 함께 일하자고 당신도 시댁 식구니까 함께 책임지자고 말하세요. 완벽을 기대하진 마세요. 한 번에 다 바뀌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이신 분들, 며느리를 편하게 대해주세요. 사위와 똑같이 대해주세요. 그게 공평한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연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차별이 아니라 공평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행복합니다. 명절이 두려운 게 아니라 즐거운 날이 되길 바랍니다. 며느리도 편하고 사위도 편한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모두가 웃으며 보내는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